이 섬유유연제를 매번 자주 쓰면은 별로 옷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진짜예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예요? 이것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이게 또 같아요. 케바케예요? 네, 사실 그런 일종의 프레임? 섬유유연제는 나빠요. 예예예. 그런 프레임이 그동안에 뭔가 좀 그 정보 프로그램, TV 예. 정보 프로그램에서 씌워왔던 일종의 좀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예. 근데 좀 억울하죠. 섬유유연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박사님들이 다 만들고 그렇죠. 뭐 이런 나름대로 건데 연구하고 만든 엄청나게, 건데 예. 그렇게 나쁜 거면은 그게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섬유유연제는 무조건 뭐 안 좋아요. 그런 시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섬유유연제 성질이라는 게 옷을 코팅하기 때문에 흡수력을 방해해서 예를 들어서 수건이라든지 뭐 기능성 옷 같은 데 사용하면은 뭐 흡수력을 방해해서 그 기능성을 좀 떨어뜨린다. 예. 사용하지 말아라. 뭐 그런 뭐 의견들이 있지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흡수력이 떨어지면 수건 2개 쓰면 되지. 굳이 뭐 이걸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예예. 왜냐하면 그 대신 좋은 향기가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래를 했을 때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 예. 그러면 나는 좀 뭐 빨래가 늘어나는 게 싫어. 음. 그러면 뭐 섬유유연제 안 쓰는 게 좋겠지만 뭐 그래도 난 향기가 좀 좋아. 그러면은 좀 정전기 방지가 좋아. 예. 그러면 유연제를 섬유유연제 쓰는 게 좋죠. 근데 아. 그게 무슨 뭔가 무슨 뭐 독극물 같이 막 너무 막 피부에 막 예. 뭐 물론 안 쓰는 게 안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자연 상황이 네. 제일 좋은 거니까요. 네, 근데 뭐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가는 안 될 뿐더러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영원한 옷에 영원히 남는 게 아니라 다음 세탁하면 또 다시 또 수용성이기 때문에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능성이 영원히 뭐 망가진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탁을 할 때 이거는 진짜 쓰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예.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어떤 유혹이요? 그러니까 저도 콘텐츠를 만드는 예. 입장이잖아요. 제목을 딱 이렇게 그냥 썸네일을 썸네일 자극적으로 예. 막 그냥 빨간색으로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막 예. 이러면 망가집니다. 그럼 딱 보게 되죠. 그럼 예.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누르고 싶단 예, 말이에요. 예. 뭐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들어요. 사실은 그런 유혹이 있지만 예.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예. 조심하실 거는 뭐 락스 정도 이제 하시는데 결국에 사용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 표백제 정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보다는 네. 저는 뭐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는데 왜 쓰는지 모르겠다. 뭐 굳이 이거는 안 써도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엄청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들 베이킹 소다 만능처럼 쓰시는데. 만능이잖아요. 예. 그런데 세탁에 있어서 물론 뭐 청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 도구죠. 예. 베이킹 소다가 작용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알칼리 같이. 알칼리 기름 지으려면 알칼리로 지어야 돼요. 예. 염기성으로 지어야 된다. 네. 근데 베이킹 소다도 염기성이에요. 음. 염기성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발휘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베이킹 소다의 염기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봐야 중성에서 약간 높은 거예요. 이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베이킹. 달고나 만들 때 베이킹 소다 살짝 넣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훅 부풀어들게. 뭐 많이 뭐 또 소화 안 되면 어르신들 먹고 맞아요. 옛날에 식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몸에 안 좋은 거면은 강한 알칼리성이면 염기성이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에 약간 살짝 높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문제는 세탁은 물에 희석을 하면은 물의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넣었다고 그게 크게 달라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염기성이 높은 과탄산소다나 아니면 요즘에는 워싱소다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과탄산소다 아니면은 워싱소다 이걸 사용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주의해야 될 거는 표백제, 락스나 아니면은 뭐 과탄산소다도 매번 쓰는 것보다는 꼭 필요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과탄산소다나 그런 락스 같은 표백제이지 보통 과탄산소다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뭐 얼룩에는 무조건 과탄산소다. 요즘에는 만능 어떤 이런 인식이 많아져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 쓰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쓰게 되면 오히려 얼룩이 고착이 된다든지 뭔가 좀 옷에 손상이 있다든지 좋지는 않으니까 뭐 만능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세탁 할 때 생활세제 중에 이거는 정말 유용해요 하는 게 있다면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벌써요? 네, 벌써 나왔습니다. 어떤 거요? 워싱소다입니다. 워싱소다요? 네네. 아, 이거는 정말 추천할 만한 생활세제다. 만능입니다. 이제는 베이킹소다의 시대는 이제는 갔어요. 워싱소다다. 베이킹소다의 시대는 이제는 갔고 워싱소다의 시대입니다. 베이킹은 가고 워싱소다가 왔다. 네. 근데 이제 워싱소다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도 뭐 조금 요즘에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은 또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뭐 이제 그래도 많이는 아직 모르실 거예요. 과탄산소다만큼은. 과탄산소다는 요즘 방송에도 워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앵커님이 아실 정도면은 전 국민이 아는 거거든요. 빨래를 안 하시는데. 근데 이제 워싱소다는 그래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워싱소다는 뭐냐? 과탄산소다에서 과가 빠진 게 워싱소다예요. 아, 그러면 탄산소다예요? 탄산소다예요. 탄산소다 이꼴 워싱소다. 그러니까 베이킹소다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중탄산소다, 뭐 탄산수소, 나트륨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냥 무슨 뭐 데일밴드 같이 어떤 그런 그냥 그 관용 그 붙은 것처럼 워싱소다도 세탁할 때 쓰는 소다다라고 해가지고 붙은 이름인데 결국에는 원래 이름은 탄산소다예요. 탄산소다는 뭐냐면은 과탄산소다에서 과가 빠진 건데 이 과는 과산화수소아까 그 약국 가면은 이렇게 바르잖아요. 소독제 같이. 그러면 상처난데 바르면은 푸글푸글 거품 올라오잖아요. 그게 소독도 되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산소거든요. 산소가 발생하면서 소독도 되고 또 표백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탄산소다에서 그 과만 빠졌어요. 그러면은 표백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백은 주의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표백이 빠졌으니까 안전하잖아요. 염기성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름 빼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오염 찍는 거는 기름때예요. 기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90% 기름이에요. 우리나라 음식들도 뭐 짬뽕, 설렁탕, 뭐 나물 볶는 거 다 기름이에요. 그럼요. 어쨌든 이 뭐 세차할 때도 유막 제거가 먼저잖아요. 맞아요. 유막 제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오염을 지우는 것처럼 그렇죠. 기름 유막 제거하고 그 다음 얼룩을 제거를 하는 게 순서예요. 결국에는 이 워싱소다만 잘 쓰시면은 대부분의 얼룩 오염들은 거의 다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워싱소다 이거 하나 쓰면 이거 만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세탁하실 때 습관 같은 게 또 있으십니까? 루틴이 있죠. 그래요? 그럼요. 어떻게요? 루틴이 있고 사실 집에서도 되게 유용한 루틴이에요. 이것만 하시면은 세탁을 잘 하실 수 있다. 근데 보통 집에서 세탁을 하실 때 어떻게 세탁하세요? 그러면요? 그냥 뭐 막 해요. 저는 그냥 물 슉 해가지고 이렇게 빨래비누 후 해가지고 그냥 뭐 다 넣잖아요. 검정옷, 흰 옷 뭐 있는 거 그냥 뭉탱이로 그냥 다 넣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뭐 이염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뭐 수건 같은 경우를 일반 빨래를 빠른 세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건은 흡수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에서 나는 때도 얘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건을 또 건조기 돌려보면 먼지도 나오잖아요. 반대로 그 먼지는 다른 옷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옷이랑 수건이랑 같이 세탁하는 건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편하기는 하지. 그렇지만 어떤 세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정옷, 흰옷 그리고 또 하나 뭐 중간까지 분리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검정, 흰 요 정도 분리를 하시고 여기에 수건 정도 한 3가지 정도로 분리를 하셔서 이 중에 뭘 먼저 세탁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검정부터 세탁을 해요. 흰 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라 검정부터 세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무슨 검정을 물 덜 빠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라고 여쭤보셨잖아요. 그러면 슬슬 좀 빨리 그냥 세탁도 헹굼을 사회할 거를 뭐 2번만 한다든지 뭐 온도도 높이면은 온도 데우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온도를 낮추니까 시간이 짧아야 되죠. 그러니까 얼룩도 안 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하나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옷 빨리 하나 끝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수건이 들어간다든지 얘네들은 온도 높여야 되고 시간이 더 걸리니까
어떤 이런 순서대로 하면은 검정 거 끝내서 이제 건조기로 들어가면은 건조기 돌아가고 예.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빨래 돌아가면은 얘 건조기 끝나면은 얘를 올리면은 건조기가 또 열이 있으니까 예.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러네요. 데워져 있으니까 예, 예. 또 건조가 잘 되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저는 저만의 루틴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집에서 하시는데 좀 빨래도 빨리 끝내고 옷도 금방 또 이제 말릴 수 있고 검정 거부터 네. 그리고 흰색, 수건 흰색 네 그렇게 하시면 뭐 나름 좀 빨래 좀 한다 예. 어떤 그런 소리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어머니들이 보면 네. 세탁비 아낀다고 네. 드라이클리닝비 아끼려고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되는데 그냥 올 샴푸에다 빠르면 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요. 뭐 네. 이런 거예요? 사실 울 세제를 옷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뭐 중성 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중성 세제 사실은 범위 안에 울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울세제 모든 울세제가 중성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중성세제로 손세탁을 해라 그러면은 이거를 다 울세제로 세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울이라는 거는 뭔가 좀 이 섬유 안에 단백질 같은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세탁을 하면 그게 좀 빠지잖아요. 예. 그걸 넣어주기 위한 보조 단백질 같은 영양가가 들어있는 건데 근데 그게 다 옷에 필요한 건 면이나 뭐 합성 섬유에는 굳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다 굳이 울세제를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옷에는 그냥 좀 알칼리를 높여도 상관없고 예. 그게 뭐 변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옷에까지 울세제를 사실 쓸 필요는 없고 집에서 어떤 울 니트나 이런 걸 사용하실 때만 사용하시는 세제다라고 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끔 보면은 이제 세탁소를 불신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결국 물빨래 해. 그냥 패딩 그 맡길 필요 그냥 집에서 빨아. 네.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냥 빨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예. 사실은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세탁을 하면은 그러니까 세탁소에서도 물세탁을 하기도 하고 드라이클리닝 하기도 하거든요. 예. 만약에 드라이클리닝만 하면 세탁소가 아니라 드라이소라고 하겠죠. 네. 근데 세탁이라는 범주에는 이 오염에 따라서 뭐 기름을 빼기 위해서는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도 있고 예. 뭐 물세탁이 필요한 건 물세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가 보통 우리 인식에는 물세탁은 뭐 좀 저렴한 세탁, 쉬운 세탁, 뭐 굳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옷이 망가지는 거는 물세탁에서 망가지는 거지 드라이클리닝에서는 망가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세탁의 고수들은 물세탁을 잘하시는 분들이 세탁의 고수시지 드라이클리닝은 사실은 뭐 그냥 너무 그냥 기본의 기본 그런 거거든요. 물세탁에서 어떤 그 데미지가 생긴 쭈글쭈글해진 거를 다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 가공을 통해서 줄어들지 않게 만드는 게 사실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물세탁을 했다고 해가지고 막 어떤 뭐 이런 시선으로 내 옷을 드라이해야 되는데 물세탁을 했어 막 이렇게 바라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세탁소의 입장에서는 품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다른 말로 드라이클리닝 하면은 요즘에 뭐 무슨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럽 같은 데서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옷을 물세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웨트클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웨트클리닝이라는 그 세탁법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어떤 그 공식적인 세탁의 어떤 그런 가이드로 세탁 표기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요? 최근에 됐어요. 그 전까지에는 그게 좀 공식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세탁법이지만 지금은 세탁소에서도 할 수 있는 공식 웨트클리닝 세탁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옷을 봤을 때 웨트클리닝 표시가 있으면은 뭐 어떤 전문적인 어떤 뭐 울이라고 하더라도 물세탁을 할 수 있는 옷이라고 보시면 좋은 거죠. 이제 웨트클리닝이라고 아예 태그에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되는군요. 네, 뭐 동그라미에 W 마크가 있으면 그 웨트클리닝이라는 그럼 표시거든요. 물빨래를 물세탁을 기존에 드라이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옷들도 이제는 물세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 때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잘하시는데 전문적 기술이 있으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잘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잘하는 데 가야 하는 게 진짜 그런 웨트 클리닝인 거예요. 그런 데 가셔야 되는 거고. 좋은 세탁소 가서. 좋은 세탁소 잘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화를 나눠보시고 아 이분이 이제 잘하시는 분이네 그런 확신이 있으실 때 웨트 클리닝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시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가 어떤 거예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요. 다 제 자식 같은 아이들인데 그렇죠. 자식 같은 아이들인데 네. 사실 좀 애정이 가는 콘텐츠들은 아 내가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만들었는데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을까. 맞아요. 이건 진짜 보셔야 꿀팁인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그 운동화를 오래 신다 보면은 고무 같은 게 이제 황변이 일어나거든요. 그럼요. 오래되면은 그런 걸 다시 이제 하얗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네. 다시 봐야 되겠다. 네. 어떻게 하냐면은 그 미용실에 사용하는 그 염색 산화제 같은 게 있어요. 가장 높은 게 아마 6% 정도인가 아마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게 그럴 거거든요. 6%인지 9%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직 제일 센 거 쓰시면 돼요. 구할 수 있는 그 염색 산화제를 거기다 이제 붓으로 바른 다음에 산화제가 잘 반응하게 하려면 햇빛에다 날 좋은 날 놔두면은 이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표백이 일어나서 운동화가 하얗게 이제 변해요. 이제 그런 꿀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디서 뭔가 좀 제가 보고 어떤 뭐 백닝이 그런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세탁설님이 직접 제 머릿속에서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리도 나만의 레시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무슨 내 머릿속에 나왔던 이 게들이 그 맛이 진짜로 막 그 상상의 맛이 나오면 막 눈이 번쩍 떠지면서 유레카 이거야 막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제가 그걸 발견을 했을 때 그런 느낌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너무 꿀팁인데. 참 대단하시네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그럼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사실 이 세탁기란 콘텐츠를 제가 6년이나 하면서 하고 싶은 건 많이 다 해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나오기보다 살림 카테고리에서 강호동, 유재석 같은 그런 뭐 어떤 진행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세탁의 고수분들이 전국에 또 많이 계시잖아요. 많으시겠죠. 이를 전라도의 짝기, 경상도의 아기 같이 세탁도 전국의 고수분들, 은둔의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떤 재능이 섞이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 초대해서 그분들이 또 그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게 보존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세탁 퀴즈 같이 유퀴즈 온더블럭처럼 세탁 퀴즈 온더블럭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뒤에 과연 어떤 모습이 돼 있을지 참 많은 기대감이 또 드는데요. 오늘 세탁설 설재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